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분석 기대하면서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1200자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사 두 개의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동안 패널 분께서는요, 좀 써주세요. 써주시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무엇인지 떠오르는 단어나 떠오르는 표현을 써주시면서 이따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연속해서 두 가지 기사 보겠습니다. 장관 지명도 안 됐는데 조국 1200자 해명 왜 나왔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 여기서 말하는 법무장관입니다. 그동안 얼마 전부터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설이 돌았죠. 이른바 법무부 장관 설인데 1200자 해명,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아주 상세한 해명을 여당 의원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논문 표절, 자녀 학교 폭력 문제, 그다음에 폭력 갑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사학 재벌 논란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이렇게 거론이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 상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1200자 분량의 텔레그램 글로 보냈습니다. 텔레그램이 이제 보안성이 좋다 그래서 많이들 쓰는 거죠. 정치권에서 꽤 쓰는 겁니다. 여기에 1200자 분량의 해명글을 썼는데 이런 해명글을 왜 보낸 것이냐에 대해서 조 수석은 주변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네요. 법무장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해명을 요청한 거다. 그래서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설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이런 해명 그리고 이런 걸 문의했다는 게 있었다는 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번 몇 가지 대목 제가 소개해드리죠. 법무장관 공식 지명도 되기 전에 해명하는 것은 코미디다. 청와대 수석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왜 이런 해명을 왜 하는 거냐. 그리고 이거 왜 물어보는 거냐 이런 걸.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법무장관을 향한 조급증이 빚은 볼썽사나운 모습에 유감을 나타낸다. 이런 논평도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조국 여당 의원의 의혹 해명 메시지. 야당 법무장관 김칫국 마시는 거냐. 이런 반응이에요. 논문 표절, 아들 학폭 연루설 등에 대한 해명인데요. 입각설이 돌던 6월 말 여권에 이 해명 내용이 퍼졌습니다. 야당은 청문회 앞두고 언론 플레이. 그러면 뭐예요?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은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 조금 해명이 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건 텔레그램 메시지가 유통되기까지다. 조 수석과 가까운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 몇 명이 조 수석에게 국회 출입 기자들이 알려준 의혹인데 직접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관련 자료를 보내준 것이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관설이 나오기 전에 받은 사람도 있고 그 후에 받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누가 나와서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영상 없이 자료 화면 보시면서 네 분 패널 의견 들어보겠는데요. 임병식 전 부대변인 앞에 좀 걸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좀 순서를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부터 보겠는데요. 이런 상황 왜 벌어졌을까? 떠오르시는 단어나 표현을 좀 적어주시고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미리 질문 드렸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아마 출처 없이 공유되는 방식으로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 문헌 내용을 보더라도 제3자적 시각으로 쓰여져 있어요. 보셨어요? 그 해명? 일부가 이제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저는 이런 게 아니고, 조수석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3자가 작성한 것처럼 보일 수도 3인칭으로 있다. 쓰여 있네요. 그 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인사 과정을 보면 일단 인사수석실의 추천을 거쳐서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인사 시스템인데 지금 이걸 다 본인이 했다고 보여지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추천 검증
지명 모두 다 셀프. 이렇게 되시네요.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금방 조 수석이 해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면 뭐 인칭 사용이나 기타 이 전파 과정이나 출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뭐 심각한 훼손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논란거리를 넘어서서 국가 인사 시스템을 상당히 저해하는 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런데 왜 물어봤을까요?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뭐 그럼 물어봤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 전파 과정을 보면 실제 법사위원회 보좌관들 단톡방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회라는 게 인사청문회 그렇죠.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목적에 대한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뭐 알려서 이해를 구하는 또는 뭐 예방주사를 놓는 사전 예방주사격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3자가 작성한 것처럼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이미 객관화돼 있는 그 어떤 그 의혹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검증을 담당하는 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민정수석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맡는 곳이긴 하죠. 근데 이제 검증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요. 이것을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마냥 했다면 이것은 전혀 정말 부적절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완장 떼고 감투 쓸래 이렇게 쓰셨네요. 네. 지금 조국 수석은 결국 비서입니다, 비서. 그냥 뭐 비서일 뿐이죠. 그렇죠. 비서는 결국 힘은 좋은데 왜냐하면 청와대 대통령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힘은 아주 좋은데 결국에는 감투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장관이라는 감투를 써야 앞으로 이분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더 큰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는 결국 감투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장관이라는 감투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다 낫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감투로서의 비중은 훨씬 나은 거죠. 결국 실질적 힘은 대통령 옆에 있는 뭐 수석이라는 자리가 좋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면 결국에는 감투를 한번 써봐야 결국에는 몸집이 또 불리고 결국 내 이름도 더 알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장자를 하나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장관을. 결국 그러한 좀 개인적인 욕망도 있을 것 같고 조국 수석께서는. 그리고 수석에 있는 것보다는 결국 장관에 가서 많은 식구들을 한번 거느려보는 지휘관 역할을 한번 해보면 결국 경험도 많이 쌓인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개인적인 좀 욕망이 있지 않은가 조국 수석이. 결국 하마평에 계속 오르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 하마평에 오르는 것이지. 결국 자기가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라고. 결국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이렇게 반영돼도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감투에 대한 투쟁이 자꾸 벌어진다면 정권이 제대로 갈 수는 없다. 결국에는 나란 일만 제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감투 싸움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부가 제대로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해명한 거는 그런 의미가 담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당 의원들이 질문을 그 해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는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저는 건가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조국 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꾸 흘리고 문제를 삼는 것이죠. 결국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조국 수석을 칭찬하는 건 아니죠. 결국 민주당이 정말 당내 민주화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 문재인 정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성공적인 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는 것이지 당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받아버린다면 결국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거죠. 사안이 알려져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민주당 내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제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일단 거다. 좀 건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또 거꾸로 해석을 하면 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대진 변호사.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뭐 이런 발언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에 관련된 얘기고 본인의 가족에 관련된 얘기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조국 수석에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 아직 뭐 하마평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뭐 본인이 하겠다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 그렇죠.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는 예. 그 야당이나 예. 뭐 일부에서 보수 예. 그 일간지 같은 데서는 예. 조국 수석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국 수석에 관련된 이러한 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더라라는 거를 자꾸 조금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조국 수석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자기 설명을 했었고 예. 또 이게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갈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군불대기를 이거를 하고 이제 있는지 논란을 만든 거다.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경철 편집위원과 조대진 변호사는 각각 누군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 약간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 했는데 최경철 편집위원은 그게 여당 내부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는 여당이 아닌 그 바깥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다르게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임병식 전 부대변교수는 최선의 공격, 최선의 방어 이렇게 쓰였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처럼 말 그대로 최선의 공격이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된 건데요. 예. 저는 조국 수석이 지금 떠도는 얘기들이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예. 이게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을 통해서 공식적인 해명이거나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친분 있는 의원들끼리 예. 야 이러이러한 말이 떠도는데 예. 어떻게 된 거냐. 예. 내가 알아야 누구하고 얘기할 때 답이라도 해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차원에서 이제 아마 제공이 됐다고 저는 분위기로 생각이 봐서는 들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지금. 다만 이것을 예. 이제 어떤 경로가 됐던 이게 이제 밖으로 알려진 건데 예. 그게 조금 논란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오. 볼 때는 조국 수석이 좀 어쨌든 좀 어설펐고 좀 신중치 못했다는 건 있지만은요. 1200자면 그래도 분량이 꽤 돼요. 굉장히 그렇죠. 자세히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뭐 그걸 페이퍼로 만들 수도 있고 예. SNS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본질은 뭐냐면은 예. 그냥 그 주변에 또 같은 집권 여당이니까 친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이렇다고 또 답을 한 거고 예. 그걸 가지고 너무 지금 경광부회식으로 좀 확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조국 수석 이전에도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있던 이런 설화의 그 중심에 있었기 어떤 때문에 뭐 정책에 대한 입장도 자주 밝혔어요. 본인이 이제 뭐 내가 사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조국 수석이란 그 자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하고 저 임병식 전 부대변인은 뭐 상황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좀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좀 눈길을 끄는 기사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도대체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제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짜 돼 있습니다. 국토위원장 못 내준다. 그러면은 국토위원장이란 국회 상임위 중에 하나인데 이 국토위원장 자리가 알짜라는 거예요. 근데 못 내준다고 하는 분이 있나 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당 박순자 의원 지금 국토위원장입니다. 합의를 깨고 6개월 더 할 것이다. 그러면서 2번 농성 중이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여기 보시면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축에는요. 여기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요. 두 사람은 당내 경선을 하는 대신에 이 국토위원장 자리를 1년씩 맡기로 지난해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상임위원장은 2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토위원장이 여기보다 알짜입니다. 너무 좋은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년 하지 말고 한 사람이 먼저 1년, 그 다음 사람이 1년 이렇게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박순자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임기를 먼저 시작을 했다. 그럼 약속대로라면 지금 7월 1년 지났잖아요. 그럼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니까 이거를 물러나고 홍문표 의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순자 의원이 못하겠다. 물론 못 물러난다.
나 이거 더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뭔데?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돌연 약속을 깨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경기 안산시 어떤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입원해서 병원 들어갔으니까 이게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홍문표 의원은 좀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못 물러나니까 대안으로 그러면 앞으로 1년 남은 거 6개월씩 나눠서 하자. 그럼 박순재 의원이 6개월 한다는 건 내년 총선까지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갈등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치한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 뭡니까, 이 상황은 지금? 좀 아름답지 못한데 자리 싸움이죠. 예. 뭐 사실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인데 예. 예결위원장은 1년이기 때문에 예. 예결위원 임기가 끝나면 뭐 다시 그럼 뭐 1년이니까 당에서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해결이 되는데 경선을 하든 추대를 하든 상임위원장은 지금 사임 규정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한다 이것뿐이 없어요, 국회법에. 그러다 보니까 예. 강제로 사임케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좀 부족한 아,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지 않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임기 실제, 전에는? 강제로 사임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작년에 보니까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반기 원 구성 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지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박순재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쭉 논리를 내세우는데 네. 명분이 좀 약하세요. 그래서 조만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네. 지금 박순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여성 뭐 상임위원장이 없다. 네. 그다음에 뭐 홍문표 의원이 기존에 예결위원장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일단 본인이 합의를 하셨던 내용이라서 네. 이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정치열 편집위원. 뭐 국회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여기 국토위원장 자리가 알짜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자리길래 그래요? 국토위원 자체가 알짜입니다. 아주 그러니 국토위원도 알짜니 국토위원장은 알짜 중에 알짜입니까? 그렇죠. 그럼? 순서대로 따지면 국토위원이 알짜고 예. 그리고 국토위 그 각 정당 간사가 간사. 그보다 높은 알짜고 예. 그리고 국토위원장은 아주 알짜죠. 그럼 알짜 중에 알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좀 보시기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알짜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예. 이권이라는 게 뭐 예. 이권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SOC나 이런 거는 예. 덩치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하나에 뭐 몇 조짜리 사업이 나오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와 예산 규모가 훨씬 틀리죠. 예. 그러니까 뭐 도로 하나 놓더라도 몇 천억, 몇 백억짜리 사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토위 자체가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결국에 뭐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 당직이나 국회직이나 욕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 결국엔 그 당직이나 국회직을 지금 잡고 있으면 내년 총선 공천 국면에서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저렇게 상임위원장 하나 잡고 있으면 예. 당의 많은 뭐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뭐 그 한국당이란 뭐 자신의 당에 많이 몰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기 그럼 뭐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생색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뜻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이 뭐 우리 국회 정치의 여러 가지 그 병폐이기도 한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으니 박순자 의원도 뭐 막상 내년 총선이 닥치니 예. 그것을 양보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박순자 의원이 개인적으로 양보를 하기가 힘든 마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개인적 욕심이라는 것은. 예. 그러나 개인적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당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황 대표님이나 나 원내대표께서 예. 당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저러한 부분이 국민들에게 괜한 오해를 비춰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점수 까먹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명식 전 부대변인.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에서 한국당이 점수 까먹는 일 없어야 되는데 점수 까먹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 잡음이 생긴 자체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다른 면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이제 국회 근무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던 건데 예. 국회직을 이렇게 좀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국회의장도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2년씩 나눠서 하고 예. 상임위원장도 나눠서 하고 또 예. 처음에 이제 원구성이 됐을 때 예. 국회 그 정당별로 의석수별로 이제 그 상임위를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자리도 의석수별로 그렇죠. 나누죠. 그때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뭐 법사위라든지
국토위 같은 이런 노른자리를 뭐 여당이 갔느냐 야당이 갔느냐 뭐 이걸 줄 테니까 이걸 달라 뭐 이런 식의 노른자도 나오네. 알짜가 아니라 노른자 수준이라는 예. 거죠. 그런 자리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예. 또 자기 자당 내투로 와서도 이제 적어도 이것을 2년씩 해도 실은 예.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워낙 방대하니까. 그런데 그걸 또 1년씩 쪼개가지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인 설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게 예. 최근까지도 이제 국회 정상화 안 돼가지고 이게 뉴스가 됐던 한 뭐 6개월 이상 이게 뉴스가 그렇죠. 됐었는데 이제는 여당 원내대표가 이제 상시국회를 하자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원내대표 예. 연설에서. 마찬가지로 국회직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자리 만들어준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 예. 일하는 자리로 좀 전문화돼야 되고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이런 시점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2년 상임위원 자리를 또 1년씩 나눠 갖자고 합의를 했고 1년이 됐는데 그걸 못 내놓겠다고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이 발생하고 아무튼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이건 뭐지? 뭐 난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걸 바라보면서. 박순자 의원이 6개월 더 하자는 속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냐면 올해 예. 말까지 하게 되면은 예. 내년 예산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계산에서 그러고 나면 내년 초에는 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홍문표 의원 6개월 하라는 건데 예. 그런 욕심이 거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두운 거죠. 연불보다는. 유기찬 변호사께서 아까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해결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오늘 물어볼 겁니다. 아마 당 지도부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